안녕하세요. 꿈을 찾고 있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꿈지기 이나림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라디오 음악 DJ처럼 이렇게 뭔가 멘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 음악 뭔지 아시나요? 네, 별이 빛나는 밤의 음악입니다. 네, 세대가 좀 된 사람들만 알 수 있나요? 네, 코미디언과 같이 살다 보니 저도 같이 코미디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삶과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꿈지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너무 떨립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의 꿈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노래 나오거든요. 제가 노래 제목 3개 다 맞추시는 분께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커피 쿠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이야기 속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생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에 아미 사업을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매우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만났고요.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기가 됐죠, 그때. 중간에 남태웅 리더가 급하게 만들다가 뭔가를 빼먹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때가 저는 한 5년마다 주기로 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30이 될 때쯤에 저의 모습이에요. 20대 때 저는 남태웅 리더랑 제가 만난 계기는 학생회의 활동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또 다른 걸 고민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교육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그리고 지금 기존의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 방식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완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저 모습들을 보면 저 애들은 제가 낳은 애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 않으세요? 막 활 쏘고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고아원도 아닌데 저렇게 꾀지지한 모습으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지. 네, 저 아이들이 지금 진달래 화전 해먹으려고 진달래 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러 나다니고 절기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했었네요. 그 공동체 만드는 일, 공동육아에서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런 일들을 그때 한참 심취해 있었어요. 그때 그 시기에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그게 익숙했던 첫 번째 인생과 결별하고 전혀 낯선 세계인 두 번째 인생으로 뛰어든다는 건 무척이나 가슴 졸이고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의 깨달음,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의 변화, 한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가 꿈꾸는 인생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 저 때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책을 권해주시네요. 네, 이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폐가 굉장히 약했고요. 건강을 잃고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밤에는 부모들과 함께하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또 새로운 워크숍을 받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다니고 뭐 이런 집에 잘 안 있었거든요. 제가 남태웅 리더랑 되게 오랫동안 연애하다 결혼을 했는데 남태웅 리더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만나는 남자가 애 아니면 유부남밖에 없어서 그랬다.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쳐가고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왔을 때 그 무렵쯤에 저는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고 싶지?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게 저런 코스가 있어요. 참 제가 특이한 일을 가끔씩 잘 시도하는데, 저건 무슨 코스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9박 10일간 자기를 이렇게 찾아가는 여행을 간 거죠, 제가. 그래서 저런 책들을 보고 저게 뭐가 써 있냐. 약간 시크릿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나는 2006년 2월에 축복받는 결혼을 하겠다고 써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어쨌든 2006년도에 결혼했어요. 청혼도 제가 먼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런 목표를 세워서 그때 옆에 남태용 리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기르면서 사회생활을 한다. 와, 대박이죠.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자유롭다. 제가 30에 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아메이를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리고 제가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삶은 고통과 고난, 행복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삶은 안락감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삶은 양파와 끝 같다. 끝없이 속속들이 들어가도 알기 힘들다. 삶은 만남이다.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삶은 관계의 연속이다. 이거 뭡니까? 아메이죠, 아메이. 삶을 아메이로 바꿔보세요. 아메이는 고통과 고난, 행복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아메이는 안정을 추구하죠. 안락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아메이는 양파다. 아메이는 만남이다. 아메이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아메이는 관계의 연속이다. 제가 30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네요. 그래서 저는 살고 싶은 삶이 있었죠, 그때. 그때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면 좀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옆에서 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고 나이 30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하나였던 제가 2명이 됐고 2명이었던 제가 3이 됐고 갑자기 5명이 됐어요. 저 사진들 보면 너무 뭉클한데 유모차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저희 쌍둥이 보이시나요? 정말 저 노숙 많이 시켰어요, 저희 애들. 낮잠을 너무 안 자서 진짜 맨날 유모차 밀고 낮잠 재우러 다녔고요. 남태용 리더가 아까 밀크시스를 엄청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놈의 술 마시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 저 혼자 저 유모차에 애들을 네. 죄송합니다. 하소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을 키워가면서 저는 우리가 된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아이들을 잘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기에 물음표가 붙었죠. 나는 행복했을까? 너무 신기하게도 제일 행복해야만 하는 엄마가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 때 제가 참 괴로웠어요. 되게 울컥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고 아이들은 너무 예뻤고 저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했지만 제 삶이 없어져가는 그 느낌들 혹시 아시나요? 남성 리더님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 들면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상상했는 줄 아세요? 남태용 리더가 너무 술을 자주 마시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그만하라는 눈빛을 저러다 퍽치기 당하면 나는 애 셋이랑 어떻게 살지? 제가 그때 극심한 우울증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아이 3명이 제 삶의 이유가 됐고요.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저희 아이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이게 세부였죠. 세부에 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저를 여태까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키워주셨던 저희 부모님. 저에게는 가족이 삶의 변화 이유가 됐어요. 왜? 내가 살고 같이 잘 살고 싶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난 이거 못 지키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 그리고 내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줬던 그 책임감을 내가 꼭 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밑받침이 돼주고 싶다. 그 생각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태웅 리더도 하고 있었겠지만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수령에서 나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즉 모두가 예상한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귀중한 10년을 허비했겠죠. 제가 지금 이제 45인데요. 저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그런 10년 사이에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 너무나 달랐고 너무나 낯설었던 아메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아메이를 만났고 그 아메이를 통해서 어느 분이십니까? 저도 우울감에 희망 없으면 술 많이 김영길 리더님도 그러셨습니까? 네, 남태웅 리더 많이 공감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아메이를 봤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아메이는 꿈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처음 갔던 미팅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오영우 리더님께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시는데 나이 60이 넘어서도 꿈꾸시는 그분을 보고 제 가슴이 그날 정말 마구 뛰었어요. 나도 꿈꾸며 살고 싶다. 내가 잊었던 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조용히 촛불 하나 켜고 제 꿈을 적는데 꿈을 한 자도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꿈을 잊고 살았구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요. 나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 결심을 한 계기가 됐죠. 그리고 계속 아메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반겨주는 모임은 몇 군데 없죠? 교회와 아메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는 시간 동안에 저는 큰 미팅에도 별로 갈 수 없었고요. 사실 저희 스폰서이신 김나영 리더님 댁에서 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점점 알아볼수록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 제가 몰랐던 것들을 교육받기 시작했어요. 학습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내 꿈이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분명하게 내 꿈을 보고 있는가? 내 꿈을 이루는데 통제권 안의 요소들이 나는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는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가? 10가지 질문을 제가 군데군데 빼먹고 읽긴 했지만 사람을 염두에 두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한 번 없이 인생을 살아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9시입니다. 네, 9시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이만한 시간이었겠죠. 아이들을 재우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알고 교육을 받으면 나도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아미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꿈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했죠. 그 가운데 가장 백미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였어요. 사실. 제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고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꿈이
실현하면 어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탄생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저 글을 보면서 정말 저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당연한 거였구나.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런 생각들을 매번 하면서 살았지? 라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당연한 거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리치한테 되게 감사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의 현재,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바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자본주의는 절대 함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본주의 내에서 이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함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열망이 생기죠. 정말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는 그것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구절구절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누구나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파멸되는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생각해보면 전 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실패를 하게 되면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현실은 우리의 꿈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좌절감과 절망감을 부정해서는 절대 치유될 수 없다.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서로 나누자는 얘기들을 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이겨갈 수 있다. 서로 도와서 다시 꿈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은 성취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전 저 문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저랑 남태웅 리더가 왜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오늘 남편 디스의 시간은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늘 힘들었을까? 너는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네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김으로 인하여 넌 굉장히 행복해지고 있었구나. 어쩌면 그 행복감 때문에 남태우 리더에게도 같이 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이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의미 있는 일이 결국 자기 성취감을 주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제가 교사 생활할 때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문 하나요? 결과가 안 따라줄 때 과정만으로도 희망이 넘쳤나요? 감정 기복이 있었죠. 감정 기복이 있었는데 전 그 생각은 듭니다. 저에게 희망이 생겼을 때 제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희망이 없고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매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아메이가 오고 사실 의미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무언가, 인생에서 제 꿈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면서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있었죠. 감정이 힘든 일들은 되게 많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는 그 과정을 보면서 뿌듯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변하는 걸 보면서 뿌듯할 수 있다면 다른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자립할 수 있고 그래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PPT 중간에 동영상 하나 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태웅 리더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저 까먹고 그냥 막 지금 달려왔어요. 시간을 보니 9시 5분밖에 안 됐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제목 이따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치유하는 음악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 잠깐만요. 네, 오늘 완전 생쇼를 하네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낯선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오늘 내친 김에 라이브 했습니다. 저에게 이 노래가 되게 위안이 됐어요. 꿈을 꾸는 이유,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을 만났던 제가 너무나 감사했죠. 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다음 강사님 좀 죄송합니다. 네. 저 오늘 필 받아서 또 부를지도 몰라요. 이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도대체 어떻게 제공되는 건지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이 가치, 프리덤, 패밀리, 홉, 리월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어떻게 이런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지? 전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실천되어져 가는 과정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있는 그것들이 궁금해졌고 아메이를 선택했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 자유와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희망을 갖고 보상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늘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언제 다이아몬드 하세요? 네, 그래서 꼭 가야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를 하나로 뭉쳐준 일이 됐죠. 남편도 함께하고 온 가족이 함께 됐고 가족이 더 늘어나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 어쩌면 제가
교사로서 꿈꿨던 삶을 이 안에서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배우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다른 누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안에서 저는 이걸 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겠구나. 정말 많이 느낍니다.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 이 안에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이 진짜 참 아메이였구나. 오늘 오전에 정유정 리더님께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잘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시너스트 그룹, 그랜드 이글 팀 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울 수 있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저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두고두고 감사하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까? 아, 돌아가셨을 때 진짜 슬펐어요. 심플리리티 책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를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줄로 딱 요약된 걸 제가 아메이의 본질은 남보다 좋은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정리되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본질, 남보다 좋은 제품. 아메이 제품은 질이 너무 좋죠. 그리고 가치도 있잖아요. 제가 퍼스널 케어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철학으로 만드느냐 완전 다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마케팅. 우리는 새로운 마케팅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알아들었으면 저는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고요. 이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들과 제가 함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에 제가 뛰어든 거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일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입니다. 이 순간 가슴이 뛰시나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아이들은 많이 돌보고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산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자립과 자산에 대해서 앞에 글을 적어 놓았던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면 남도 돌볼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 사실 많은 사회단체들, 소외계층들은 재정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오는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단순히 돈을 버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버는 일, 제 수입이 돈을, 제 노동력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왜?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고 울산은 회사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회사원이셨고 제 주변에는 다 그냥 회사 다니셨어요. 제가 커서 돈 버는 방법은 그냥 직장을 다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수입에 들어오는 성격이 다르구나. 나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네. 그리고 우리 95%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저 5%의 세상을 알지 못했구나. 야, 이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내 인생의 수단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구나. 전 자본주의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95%의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얘기들을 제도를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정작 제 삶을 바로 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저 구조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었죠. 제 남편도 그랬고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제가 못 깨달았다면 제 자식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삶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도대체 월급 받지 않고 자영업 안 하고 사업가와 투자가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일이지? 그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사실 맨 마지막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 얘기가 꽂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공부했던 거죠. 거기서 깨달았던 것들에서 제가 몰랐던 세상에 또 한 가지는 기업은 생산, 고용, 급여, 매출, 수익 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생활하고 소비하고 지출하면서 그냥 계속 돈을 쓰는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95%의 사람들은 절대 쓰고 있는 비용이 수익이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죠. 5%의 사람들 내지는 기업 그들은 생산 그리고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근데 만약에 생활이 그냥 지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떨까? 이 고정비를 바꿔서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자산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 고정비를 바꾸는 방법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자, 소비 요정이신 분들 저는 소비 요정입니다. 전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 아메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아메이 제품 썼거든요. 정수기, 퀸, 세트로 뭐 다 혼수로 가지고 왔고요. 꼭 그거 아니어도 많이 샀어요. 남태웅 리더가 왜 그렇게 책을 전질로 사냐며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거 보이면 꼭 사고 싶었고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랐는데 그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 고르는 눈. 그 눈을 어떡할 거예요?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소비 생활하는 걸 되게 좋아했죠. 그거를 고정비로 소비하는 제품을 통해서 내가 제품만 체인지하면 돈이 들어와? 이거 되게 괜찮은데? 생활 필수품? 이거 어차피 죽을 때까지 쓰는 거잖아.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치약 좋아했었고 GNH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제, 섬유표백제 제가 아기 낳고 기저귀 빨래할 때 이 섬유표백제를 가지고 삶았더니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 옷에 그 은은한 향이 쫙 퍼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분들이 언제나 사업을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요정들. 채팅방에 그런 분이 있다고 올라오셔서. 네. 그리고 제가 욕실 세정제. 아메이 사업하기 전부터 썼거든요. 그때 라벤더 향 나는 것부터 썼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 욕실 청소하다가 구토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욕실 세제 그 락스 말고 뭐 없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메이 애용자셨는데 그 라벤더 향 나는 그 욕실 세제를 갖다 주셨죠. 그 뒤로는 아메이 욕실 세제만 썼어요. 누구도 저한테 와서 아메이 설명하시지 않았고요. 인터파크, 뭐 G마켓 이런 거 사용하듯이 그냥 엄마 회원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저 세제들을 썼어요. 저는 6만 원 무료 배송이라고 해서 그래서 6만 원 무료 배송에 딱 맞춰서 몇 가지를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캐시백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엄마 번호로 계속 썼던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알려줬으면 다르게 썼을 텐데. 그리고 아티스트리. 제가 사업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줄였을 고정 비용이에요. 아이가 셋이고. 제 얼굴에다가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크림도 못 바르고 다니던 저였는데. 근데 이렇게 프로모션 나올 때마다 제가 모델이니까 돈 써도 너무 당당하죠. 전 이걸로 돈 벌 거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화장품이 늘어나도 남편 리더가 저한테 할 말이 없죠. 왜? 제가 잘 쓰면 잘 전달할 거니까. 너무 저한테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냄비.
근데 이거 혼수로 샀거든요. 제대로 못 썼어요. 진짜 이거 갖다 버려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왜? 계란 후라이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저에게 사업을 보게 된 계기점 중에 이 퀸이 되게 큰 몫을 했어요. 저희 큰애 친구 엄마가 호두파이 구워와서 그거 먹고 제가 요리 배우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아메이와의 이 인연이 시작됐고, 이 요리를 저희 스폰서인 김나영 리더님께 배우면서 사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도 일이 된다고? 나 같은 사람한테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하면 아메이 하자고 할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킨 냄비 정말 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킨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열심히 직장인도 차곡차곡 PB 쌓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제가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샀던 정수기.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극찬을 맞지 않는 비염 환자에게 너무 좋은, 지금은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카이. 이 모든 제품들이 전 그냥 꼭 아메이 아니어도 샀을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든 사죠. 근데 여기 안에서 사고 포인트가 적립되고 저한테 돈이 되고 알리는 것도 돈이 되는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체인지해서 고정비를 지출하는 곳을 체인지해서 매출과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아니 원래 했던 일이잖아요. 좋은 거 좋다고 말하는 일 다 하시지 않나요? 박 사장님이 맨날 사업 설명에서 물어보시죠. 타이타닉 보고 나면 말하냐고. 타이타닉은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네, 영화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드라마로 바꿔볼까요? 요즘 그렇죠. 요즘 아메이 드라마입니다. 그게 이태원 클라스 저희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주변에 제가 말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죠. 좋은 거 좋다고. 그냥 그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품목을 생필품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걸 아메이 생필품으로. 그게 저한테 매출이 되고 수익이 되는 일이었고요. 이런 유통 과정에서 저 파란색 영역, 기업의 영역에만 관여되던 그 광고 유통에 관련한 일을 저희도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아메이 회사의 철학이었던 거죠. 그게 기회였던 거잖아요. 광고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프로슈머. 저는 그 활동을 한 거고 35%의 캐시백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거죠. 누구는 6,000원 받고 누구는 60억 받는 일이잖아요. 전 진심으로 많이 받고 싶습니다. 많이 광고하고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소비의 가치를 챙겨주겠다. 니네가 소비하는 걸 너희만 소비하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 개념에서 시작된 저의 소비. 아까 남태용 리더 혼자서 직장 생활로도 20만 PB 충분히 썼죠. 그래서 그 20만 PB를 제가 만들어낸 거죠. 저희 소비 생활로. 그게 이런 가치를 만들었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 당장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일단 저희 엄마. 왜? 딴 데 가입돼 있으니까. 엄마 탈퇴하고 나한테 와. 저 그전까지 개념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제가 요리 가서 배우고 뭐 하고 제가 쓰고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 빨리 탈퇴하고 나한테 와. 그래서 같이 쓰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요리 배우던 동네 친구, 동네 아이 친구 엄마. 너도 내 밑에 가입해. 라고 해서 둘을 가입시키고 같이 저렇게 썼죠. 가정이긴 하지만 20만 포인트 정도 함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써서 모은 저 같은 금액 쓴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계산을 쭉 해보면 결국은 누가 많이 가져가나요? 저희가 이거 다 아시지만 전 이걸 볼 때마다 감동인 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네. 왜? A와 B 스폰서까지 다 합쳐진 저 그룹의 합에 대해서 A는 A 그룹, A 혼자 쓴 그룹 거를 빼주고요. B는 B 혼자 쓴 것을 빼주고요. 나는 나와 함께 쓴 사람들,
것이 합쳐져서 계산이 되다 보니 저는 24,000원을 받았죠.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감이 오시지 않아요? 아, 나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걸 다 챙겨주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절대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오래 되신 분이 제일 많이 가져가지 않나요? 그럼 박 사장님이 지금 제일 많이 가져가시고 김을태 오영훈 리더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가져가시면 아, 네, 맞아요. 아직은 제일 많이 가져가시죠. 한 가지 박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한 시간의 축적분에 대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박 사장님 아직은 많이 가져가십니다. 네. 그러나 역전의 기회가 없다면 저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모아주고 그것이 축적됐을 때 저한테 기회가 된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이걸 그냥 심플하게 확장하는 거죠. 제가 배운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un it. 배운 걸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 치약 써봤어? 야, 이거 연마제 되게 부드러운 걸로 돼 있어서 치아에 손상이 안 된다? 야, 이거 먹고 귤 먹으면 신맛 그대로 다 느껴져.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도 해주죠. 너 이거 킨 냄비에다가 요리하면 요리 되게 잘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사업의 개념도 얘기해 주죠.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가면서 함께 쓰는 사람이 7명이 되면 이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들 돈을 받으면 신기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9만 원 정도 되면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벌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6천 원 받았는데 너는 왜 9만 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한 분 한 분 알리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자, 내가 큰 동그라미한테 전할 때 제가 아는 분이죠. 근데 그 큰 동그라미가 그 다음으로 전할 때는 제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동네에서 알던 친구, 큰애 친구 엄마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동네 마당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하고 있는 걸 놀이터에서 그 친구가 같이 알려주더라고요. 저 몰랐던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알게 됐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소개받았고요. 아, 이게 제품도 일을 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소비자들도 일을 하고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일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계속 확장 가능한 일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함께 쓰는 사람이 31명 정도 모이면 15%가 되고 그걸 저희가 계산하면 57만 원. 근데 이게 지금 2020년 9월부터는 100만 원의 소득, 100만 원의 자산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로 아메이가 바꿔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걸 일을 하시면서 점점 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사람이 79명이 되고 이게 현재는 25%로 계산이 되잖아요. 비비까지 다 계산하면 저게 3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심플한데 일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와, 이거 진짜 은행에 넣으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는 자산 가치가 생기는 일인 거야. 내가 진짜 건물 하나 제대로 올려서 월세 꼬박꼬박 받는 일 맞네라는 게 실감 나실 겁니다. 이 그림이 SP거든요. SP가 연속되면 파운더스 PT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요. 지출이 우리가 고정비로 사용했던 그 지출이 소비자 생필품을 바꿔서 마트를 바꿔서 그 가치가 복제되기 시작해서 저런 수익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자산 수입이 맞죠. 왜? 이건 계속 반복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수록 그 개념이 전달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네트워크는 점점 확장되니까 그래서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라는 개념이 여기 적용이 되죠. 자산적 가치를 가진 수입이 맞습니다. 이게 상속이 된다는 얘기에 저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0만 원 매달 나오는 통장.
1,000만 원 매달 나오는 통장. 물려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돈 10억을 물려주기는 쉽지 않아요. 모아서 물려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저 통장을 물려주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고 함께 쓰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니까. 학습을 통해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배우지 않았으면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산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마케팅을 이해했을까요? 그냥 끊임없이 나왔어요. 미팅에 나와서 들으면 그걸 그냥 전해봤어요. 거절도 많이 받았고요. 안 되는 날도 무수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박 사장님께서 맨날 울면서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싸우는 여자 중에 하나가 저였을 수도 있죠. 그랬던 제가 학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서 두려움, 좌절, 성취감,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동시다발로 오죠. 멘붕이 오듯이.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고 제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성취감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아메이를 제가 왜 사랑할까 생각해 보면 저 모든 무수한 감정들과 상황들을 다 시도해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겪어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그걸 시스템을 통하여 제가 가는 방향을 늘 잡아주고 상담해 주시고 멘토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할 수 있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용기를 내게 해주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진짜 많이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이런 성장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많은 선배 리더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를 또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거는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이것만 듣고도 맞추시지 않을까요? 네, 거위의 꿈이요. 거위의 꿈이랍니다. 저희 파트너가. 부를까요? 같이 부르실까요? 난 꿈이 있었죠. 멀어지고 지겨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포로가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눈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지 말아도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이 이미 정해진 색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또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많은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꿈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사실 거기서 용기를 내고 계시지 않나요? 아까 누가 질문하셨잖아요. 가는 과정이 늘 행복하기만 하셨냐고. 두렵기도 했고요. 좌절도 있었고 또 기쁘기도 했고요.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진짜 차가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냥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런 정도였다면 22년 가까이 하신 저희 스폰서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이 아메이를 진행하셨을까요? 든든하게 버텨주셔서 되게 감사하죠. 꿈꾸는 우리 진짜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제가 원했던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자립하고 자산을 만드는 공동체를 저는 드디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저는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너무 기대되시죠? 저희 함께하는 팀들의 모습 지금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다 넣지를 못했어요. 저기 박 사장님도 계시죠?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그 꿈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 저희의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 꿈을 꾸는 공동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게 이런 공동체가 주어졌고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보상의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들도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행. 시너스트에서 보내주는 큐슈 여행도 갔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너스트 큐슈 여행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저기 잘 보시면 저 현수막 들고 계신 분이 조창현 리더님이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섬기는 리더십.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메이 매장에 가서 저 드라이어 지금 저희 출시됐잖아요. 뭐 단품으로 팔진 않지만 세티니크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시면 진짜 머릿결 좋아지시거든요. 저 드라이어도 봤고요. 개인적으로 꼭 출시됐으면 하는 게 커피 맛 액세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견 사료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 저희 애견 사료 출시됐죠. 제품을 통한 비전, 팀에 대한 비전 함께 볼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더 큰 비전을 보여준 건 두바이 여행이었어요. 여러 가지 보상 중에 저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준 건 아메이가 주는 두바이 보상 여행.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 배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기 배거든요? 맨 끝에? 저거는 배가 아니었더라고요. 크루즈는 그냥 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술 한잔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럴 수 있는 곳이었고 저렇게 모든 돈까지 다 지불해 주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저곳을 저희 스폰서님과 또 그랜드 이글 팀의 다른 분들도 뵙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함께 하는 분들과 이것들을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었거든요. 제 삶에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이 더불어 숲. 저는 한 그루 나무지만 함께하면 저희는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꿈은 한 그루의 나무지만 함께하면 더불어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선한 이 세상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희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요. 저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이 꿈을 알리고 이 기회를 알리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밤에 갑자기 뛰는 가슴을 갖고 코로나에 누구한테 알리러 갈지 그러나 옆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고 이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기에 제가 이런 참 나이 40 넘어 노래 부르며 사업 설명하며 저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오늘. 근데 그냥 칭찬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노래는 네, 제가 노래 3개예요. 마지막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이건 들려드릴게요. 최신곡이라서.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목 3개 다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쏠 겁니다. 제목 3개 맞춰주세요.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최신 노래 아시는 건데.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오! 임선미 리더님 바로 맞추셨어요? 3개 다 맞춰주세요. 시계바늘처럼 합쳐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손은 아메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게. 노영호 리더님 커피 쿠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의 제가 오늘 저 혼자 생소한 느낌이긴 하지만 아마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전해졌을 거라고 믿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고 더불어 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아메이 사업 전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